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속이 시원한 이야기예요. 대한민국 공군 특수부대 CCT 여전사 세 분이 휴가 중에 지리산에서 겪은 일인데요. 아, 정말이지 요즘 세상에 이런 몰상식한 인간들이 있다니 화가 치밀어 올라요.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숨막히는 대테러 훈련이 막 끝난 직후였어요. 흙먼지와 땀으로 범벅이 된 강미선 상사, 조은희 중사, 윤서연 하사, 이 세 분은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서로를 향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어 보이고 계셨대요. 여러분, 이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대한민국 공군 CCT 특수부대 소속이에요. 그것도 여군으로만 구성된 독자적인 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듯한 훈련을 일상처럼 소화해내는 강인한 전사들이라고 해요. 강미선 상사는 팀의 리더였는데요. 20년 차 베테랑이에요. 냉철한 판단력과 불굴의 의지로 팀원들을 이끄는 분이죠. 항공 유도 작전이랑 저격술에서는 부대 내에서도 독보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에게는 아픈 기억이 하나 있어요. 몇 해 전에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가꾼 과수원이 산불로 잿더미가 되는 걸 지켜봐야 했거든요. 아,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래서인지 이분에게는 산불에 대한 각별한 경각심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조은희 중사는 번개라는 별명을 가진 분인데요. 평소에는 말수가 적지만 일단 상황이 벌어지면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이신대요. 근접 격투는 정말 예술 수준이라고 하네요. 윤서연 하사는 막내지만 절대 만만치 않은 분이에요. 관찰력이 뛰어나고 응급처치 실력도 수준급이라고 해요.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이에요. 고된 훈련이 끝나고 이분들에게 3박 4일 휴가가 주어졌어요. 도시 대신 지리산을 선택하신 거죠. 체력 단련도 하고 자연에서 힐링도 하려고 말이에요. 이튿날 새벽 지리산 국립공원 입구에서 등산을 시작하셨는데요. 가벼운 등산복 차림이었지만 워낙 특수부대 출신이라 그런지 걸음걸이부터가 남달랐대요. 산길을 오르면서 이분들은 가벼운 농담도 주고받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셨어요. 상사님, 이번 휴가 정말 잘 온 것 같아요. 도시 매연 마시다가 이런 맑은 공기 마시니까 속이 다 뚫리는 기분이에요. 윤서연 하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대요. 그래, 서연아. 자연만큼 좋은 치료제는 없지. 하지만 산에서는 항상 조심해야 해. 자연은 아름답지만 위험하기도 하거든. 강미선 상사가 부드럽게 타이르면서도 주변을 계속 살피고 계셨어요. 1시간쯤 올라갔을 때 잠깐 쉬려고 계곡 옆 너럭바위에 앉았대요. 다른 등산객들이 밝은 인사를 건네며 지나가는 평화로운 풍경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평화가 곧 깨질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다시 산행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요. 강미선 상사의 발걸음이 갑자기 멈췄어요. 앞쪽을 보니까 등산로가 좁아지는 지점에 2명의 남자가 버젓이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아, 정말이지 보기만 해도 불량해 보이는 인상들이었어요. 한 명은 땅딸막한 체구에 목에 용 문신을 드러내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마른 체형에 날카로운 눈매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놈들이 주변 사람들 눈치도 안 보고 큰 소리로 떠들면서 담배를 뻐끔뻐끔 피워대고 있는 거예요. 바싹 마른 낙엽이 쌓인 건조한 날씨에 말이에요. 정말 산불 위험이 큰 상황이었거든요. 다른 등산객들은 불쾌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듯 조심스럽게 피해서 지나가거나 아예 돌아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상사님, 저 사람들 산불 위험한데도 저렇게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윤서연 하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저런 놈들 보면 정말 혈압이 올라간다니까. 다른 사람들도 불편해하고 있잖아요. 조은희 중사도 짜증스럽게 말했죠. 강미선 상사는 잠시 고민했어요. 휴가 중이라 불필요한 마찰은 피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의 산불 트라우마가 있는 그분에게는 저들의 행동이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좋게 이야기해보자. 그래도 안 되면 그때는 어쩔 수 없고 강미선 상사가 결심을 굳히고 그 남자들에게 다가갔어요. 가까이 가보니까 이놈들이 나누고 있는 대화가 들렸는데요. 뭔가 범죄를 암시하는 불길한 내용이었어요. 이번 것만 잘 처리하면 그 영감탱이가 순순히 넘겨줄 거야. 아, 정말 듣기만 해도 소름이 돋는 얘기들이었어요. 강미선 상사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을 건넸어요. 죄송합니다. 여기 국립공원이고 지금 날씨가 너무 건조해서
산불 위험이 높거든요. 담배 좀 꺼주시면 안 될까요? 다른 분들도 불편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이 용문신 남자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코웃음을 치면서 뭐야? 이 아줌마는 어디서 나타나서 감히 우리한테 훈계질이야? 우리가 담배를 피우든 말든 당신이 뭔데 참견이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 정말 혈압 오르죠? 옆에 있던 마른 놈도 비아냥거리면서 요즘 별 이상한 아줌마들이 다 설친다니까. 등산이나 곱게 할 것이지. 괜히 오지랖 떨지 말고 갈 길 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강미선 상사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여기는 국립공원입니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화기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어요. 법을 떠나서라도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주셨으면 해요. 그런데 이 용문신 놈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서 강미선 상사 앞까지 다가온 거예요. 키가 180cm는 넘어 보이는 거구에서 위압감을 풍기면서 말이에요. 야, 아줌마, 우리가 누군 줄 알고 계속 까부는 거야? 좋은 말로 할 때 안 꺼지면 진짜 큰일 나는 수가 있어. 죽고 싶어서 환장했냐? 마지막 경고다. 당장 눈앞에서 사라져. 그러면서 이놈이 들고 있던 담배를 강미선 상사 얼굴 바로 밑까지 들이밀며 협박한 거예요. 주변 등산객들은 겁에 질려서 뒷걸음질 치거나 아예 외면해 버렸어요. 무력감이 등산로를 짓누르고 있었죠. 강미선 상사가 마지막으로 이성적인 해결을 시도했어요. 폭력은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어요. 오히려 상황만 악화시킬 뿐이죠. 담배 꺼주시고 조용히 자리 좀 비켜주세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 용문신 놈의 눈에는 이성 따위는 없고 분노만 가득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때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놈이 비웃음을 터뜨리면서 들고 있던 담배꽁초를 바닥 마른 낙엽 더미 위로 보란듯이 던진 거예요. 작은 불씨가 낙엽에 옮겨 붙으려는 아슬아슬한 상황이었어요. 이런 XX 아줌마가 진짜 끝까지 성가시게 굴어. 내가 담배를 끄든 불을 지르든 내가 뭔 상관이냐고. 그러면서 강미선 상사의 멱살을 잡으려고 덤벼든 거예요. 주변에서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강미선 상사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어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네요. 그분의 몸이 용수철처럼 반응했어요. 상체를 살짝 뒤로 빼면서 그놈의 손길을 피하는 동시에 오른손은 번개처럼 뻗어나가서 손목 안쪽 급소를 정확히 가격한 거예요. 팍! 비명과 함께 용문신 놈의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강미선 상사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왼손으로 팔꿈치를 감아주고 오른손으로는 손목을 제압한 채 자신의 몸을 축으로 회전하면서 관절을 꺾었어요. 우두둑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그놈의 팔이 부자연스러운 각도로 꺾인 거예요. 크악! 이 미친년이. 용문신 놈이 고통에 찬 괴성을 질렀지만 이미 승부는 끝났어요. 강미선 상사가 그놈의 팔을 등 뒤로 완전히 꺾어 올린 후 무릎으로 등을 강하게 눌러서 땅바닥에 엎드리게 만든 거예요. 옆에서 구경하던 마른 놈이 당황해서 품에서 등산용 칼을 꺼내 들었어요. 이년들이 감히 누굴 건드려. 다 죽여버리겠어. 그런데 조은희 중사가 이미 그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춤을 추듯 그놈의 어설픈 칼질을 가볍게 피하면서 측면으로 파고들었어요. 그놈의 시야에서 조은희 중사가 사라진 순간 강력한 팔꿈치가 옆구리를 가격했어요. 헉! 숨이 멎는 듯한 고통에 마른 놈의 몸이 기역자로 꺾였어요. 그 순간 조은희 중사가 손목을 낚아채 비틀자 비명을 지르며 칼을 놓쳤어요. 땡그랑 칼이 바위 위로 떨어졌어요. 윤서연 하사는 즉시 칼을 발로 걷어차서 안전한 곳으로 치우고 다른 위험 요소는 없는지 주변을 살폈어요. 여러분, 위험하니까 모두 뒤로 물러서 주세요. 저희가 처리할게요. 다치신 분은 없으시죠? 차분하고 훈련된 목소리가 공포에 휩싸인 등산객들에게 안정감을 주었어요. 조은희 중사가 마른 놈의 팔을 꺾어 제압한 후 주머니에서 담배와 라이터를 꺼내서 강미선 상사에게 던졌어요. 강미선 상사는 용문신 놈의 등 뒤에서 손목을 등산화 끈으로 단단히 묶으면서 차분하게 말했어요. 산에서는 불조심해야죠. 안 그래요? 당신들 때문에 이 아름다운 산이 다 타버릴 뻔했잖아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서리빨 같은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불과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건장한 조폭 2명이
3명의 CCT 여전사들에게 완전히 제압당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강미선 상사가 용문신 놈을 결박하려던 순간 이놈이 마지막 발악을 한 거예요. 극심한 고통과 굴욕감에 이성을 잃고 온 힘을 다해 몸부림쳤어요. 크악! 짐승 같은 포효와 함께 몸을 용수철처럼 튀어올리면서 예상치 못한 반항을 한 거예요. 강미선 상사가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고 뒤로 한 걸음 물러섰어요. 바로 그 찰나의 틈을 놓치지 않고 용문신 놈이 결박되려던 손을 뿌리치고 땅바닥을 구르면서 비탈길 아래로 미친 듯이 내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젠장, 놓쳤어. 강미선 상사가 낮게 욕을 뱉으며 즉시 추격 태세를 갖췄어요. 은희야, 저놈 확실히 제압하고 경찰 신고해. 서연아, 나 따라와. 저놈 산길 익숙한 것 같은데 절대 놓치면 안 돼. 번개처럼 지시를 내리고는 용문신 놈이 사라진 숲속으로 몸을 날렸어요. 윤서연 하사도 망설임 없이 뒤를 따랐죠. 용문신 놈은 죽기 살기로 도망쳤어요. 이 지역 지리에 어느 정도 익숙한 듯 일반 등산로를 벗어나서 험준한 샛길과 수풀을 헤치며 나아갔어요. 하지만 뒤를 바짝 쫓는 두 CCT 여전사의 기세는 상상 이상이었어요. 강미선 상사는 지형을 스캔하듯 빠르게 최단 경로를 파악했고 윤서연 하사는 그놈이 남긴 미세한 흔적들, 꺾인 나뭇가지, 풀리게 묻은 흙, 희미한 발자국을 놓치지 않고 추적했어요. 숨막히는 추격전이 한동안 이어졌어요. 가파른 오르막과 미끄러운 내리막이 반복되고 덩굴과 가시덤불이 앞을 가로막았지만 두 여전사는 지치지도 않는 듯 끈질기게 거리를 좁혀왔어요. 용문신 놈의 얼굴에는 당황과 공포가 점점 짙어졌어요. 저것들은 대체 뭐지? 괴물인가? 도주로가 좁은 협곡으로 이어지는 지점에서 이놈이 주변 돌무더기를 발견하고 장꾀를 부렸어요. 큰 돌 몇 개를 발로 차서 굴려보낸 거예요. 와르르, 돌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비탈길을 굴러내려갔어요. 위험해. 강미선 상사가 외치며 윤서연 하사를 옆으로 밀치고 자신도 재빨리 나무 뒤로 몸을 피했어요. 다행히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잠시 추격이 늦어졌어요. 그 사이 용문신 놈은 다시 시야에서 사라졌죠. 괜찮아, 서연아? 네, 상사님, 괜찮아요. 하지만 저놈이 시간을 벌었네요. 너무 서두르지 마. 저놈도 지쳤을 거야. 우리가 심리적으로 우위에 있어. 분명 허점을 보일 거야. 강미선 상사가 윤서연 하사에게 수신호를 보냈어요. 좌우로 넓게 포위하면서 전진하자는 뜻이었죠. 그녀들의 예상대로 용문신 놈은 멀리 가지 못했어요. 작은 계곡을 건너려다가 발을 헛디뎌서 물에 빠진 채 허우적거리고 있었거든요. 차가운 계곡물이 체온을 빼앗고 극심한 공포에 질린 그놈의 모습은 처참하기까지 했어요. 강미선 상사와 윤서연 하사가 조용히 계곡 양쪽으로 접근해서 퇴로를 차단했어요. 용문신 놈은 물에 빠진 생쥐처럼 벌벌 떨며 두 여전사를 번갈아 쳐다봤어요. 눈에는 절망감만 가득했죠. 이제 그만 포기하시죠. 더 이상 도망갈 곳도 힘도 없어 보이는데요. 강미선 상사가 차분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용문신 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거친 숨소리와 계곡물 흐르는 소리만이 정적을 깼어요. 길고 험난했던 숲속 추격전이 드디어 막을 내린 거예요. 하지만 강미선 상사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 수도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용문신 놈이 차가운 계곡물 속에서 떨면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그냥 담배 좀 피운 건데. 담배 좀 피운 거니요? 당신은 산불을 낼 뻔했고 다른 등산객들을 위협했으며 저희에게 폭력을 행사하려 했어요. 게다가 도주까지 시도했고요. 그 모든 게 그냥이라고 생각하세요? 강미선 상사가 차갑게 반문했어요. 윤서연 하사는 계곡 반대편에서 그놈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천천히 거리를 좁혀왔어요. 용문신 놈이 발밑에 있던 바위를 집어들려고 시도하는 순간이었어요. 거기까지. 강미선 상사가 허리에 차고 있던 등산용 로프를 순식간에 풀어서 던졌어요. 로프가 정확하게 그놈의 손목을 휘감았고 강하게 잡아당기자 물속에서 중심을 잡기 어려웠던 놈이 그대로 계곡물 속으로 고꾸라졌어요. 으악! 요란한 물소리와 함께 허우적거리는 용문신 놈을 강미선 상사가
로프로 계곡 가장자리로 끌어냈어요. 윤서연 하사가 재빨리 다가와서 다른 쪽 팔을 제압했죠. 완전히 젖은 몰골이 된 용문신 놈은 축 늘어졌어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항복한다고요. 항복, 진작 그랬어야죠. 험한 꼴 더 당하기 전에 말이에요. 강미선 상사가 이번에는 확실하게 양손을 결박했어요. 한편 등산로에서는 조은희 중사가 마른 놈을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까지 마친 상태였어요. 몇몇 등산객들이 휴대폰으로 현장을 촬영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고 있었죠. 처음에는 3명의 여성이 건장한 남성들을 제압하는 모습에 어리둥절했던 등산객들도 이제는 완전히 신뢰를 보내고 있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산 아래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마침내 산악경찰과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들이 현장에 도착한 거예요.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잠시 말을 잃었어요. 험악한 인상의 남자 2명이 여성 등산객으로 보이는 3명에게 완전히 제압되어 있었거든요. 여기 무슨 일입니까? 젊은 경찰관이 당황한 기색으로 물었어요. 강미선 상사가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수고하십니다. 저희는 휴가차 등산을 온 시민입니다. 이 2 남성이 등산로에서 흡연하며 산불 위험을 초래했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저희에게 폭언과 함께 물리적인 위협을 가했어요. 정당방위 차원에서 제압했고요. 그분은 의도적으로 군인 신분을 밝히지 않았어요. 불필요한 복잡함을 피하기 위해서였죠. 주변 등산객들이 앞다투어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경찰관님. 저 여자분들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저 깡패 같은 놈들이 얼마나 험악하게 굴었는지 몰라요. 휴대폰으로 영상을 촬영했던 젊은 남성이 경찰에게 자신의 영상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용문신 놈과 마른 놈이 위협적으로 행동하는 모습과 새 여전사가 순식간에 제압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거든요. 저 사람들이 담배꽁초를 마른 낙엽에 던지는 것도 봤어요. 정말 산불이라도 날까봐 얼마나 가슴 졸였는지 저 용감한 분들 덕분에 안심했습니다. 중년 여성 등산객도 용기를 내어 증언했어요. 여러 명의 일관된 증언과 영상 증거 앞에서 경찰관들의 표정도 점차 심각해졌어요. 경찰들은 용문신 놈과 마른 놈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수갑을 채웠어요. 용문신 놈은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는 듯 욕설을 내뱉으며 발악했지만 경찰들의 단호한 제지에 금세 잠잠해졌어요. 마른 놈은 완전히 기가 죽어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강미선 상사는 마른 놈이 버린 칼과 용문신 놈이 던진 담배꽁초 그리고 그들이 피우다 남은 담배들을 증거물로 확보해서 경찰에게 인계했어요. 정말 철두철미하셨죠.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산악구조대장이 강미선 상사에게 다가와서 조용히 말을 건넸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덕분에 큰 사고를 막았어요. 이맘때 건조한 날씨에는 작은 불씨도 큰 불로 번지기 십상이거든요.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경찰은 새 여전사에게 근처 지구대로 동행해서 참고인 진술을 해달라고 정중히 요청했어요. 당연히 협조하겠다고 답하셨죠. 지구대에서 3분은 각자 분리된 공간에서 상세한 참고인 진술을 했어요. 군인 신분은 철저히 숨긴 채 자신들을 무술을 연마한 평범한 시민으로 소개했고요. 사건의 발단부터 제압 과정, 그리고 추격과 재검거에 이르기까지 모든 상황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진술했어요. 조사를 담당한 베테랑 형사반장은 강미선 상사의 침착함과 논리 정연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특히 현장에서의 응급처치 및 군중 통제 능력은 일반 시민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거든요. 형사반장이 신원에 대해 조심스럽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지만 강미선 상사는 평소 호신술과 응급처치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꾸준히 수련해왔다며 능숙하게 대답을 회피했어요. 한편 유치장에 수감된 용문신 놈과 마른 놈은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어요. 마른 놈은 모든 혐의를 순순히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한 반면 용문신 놈은 여전히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했어요. 그 여자들이 먼저 시비를 걸고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이건 명백한 쌍방 폭행 아니야, 정당방위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그놈의 주머니에서 나온 두둑한 현금 다발은 단순한 동네 불량배가 아님을
시사했고 담당 형사들은 배후에 어떤 조직이 있는지 탐문하기 시작했어요. 진술을 마치고 지구대를 나선 새 여전사는 약간의 피로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른 상황이었어요. 상사님, 저 용문신 놈이 그냥 넘어갈 위인이 아닌 것 같아요. 조은희 중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아마 변호사를 통해서 계속 우리를 괴롭히려 들 거야. 하지만 우리는 정당했고 증거도 충분해. 흔들릴 필요 없어. 강미선 상사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남아 있었어요. 과연 그녀들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어요. 며칠 후 용문신 놈 측 변호사가 경찰서에 나타나서 쌍방 폭행을 주장하며 새 여전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거예요. 언론에도 이 사실을 흘려서 사건을 최대한 시끄럽게 만들려고 했어요. 지역 신문과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지리산 등산로 폭행 사건, 진실은?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죠. 다행히 아직 새 여전사의 신원은 노출되지 않았지만 익명성에 기댄 악성 댓글들이 그녀들에게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주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부대 내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어요. 휴가 중 민간인과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군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죠. 강미선 상사는 상급자에게 모든 사실을 숨김없이 보고했고 상급자는 일단 그녀들의 말을 신뢰하면서도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통보했어요. 며칠 뒤 강미선 상사에게 발신자 불명의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산에서 너무 나대셨던데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세상 무서운 줄 알아야죠. 명백한 협박이었어요. 용문신 놈 측의 소행임이 분명했죠. 강미선 상사는 즉시 이 사실을 담당 형사에게 알리고 두 동료에게도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어요. 하지만 그녀들은 위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투지를 불태웠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이 그녀들을 지탱하고 있었거든요. 용문신 놈 측 변호사의 공세는 예상보다 집요하고 악랄했어요. 언론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여론을 호도하려 했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며 수사를 지연시켰어요. 심지어 용문신 놈이 평소 지병을 앓고 있었으며 여성들의 과도한 폭력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허무맹랑한 주장까지 펼쳤어요. 강미선 상사는 거의 매일 담당 형사와 통화하며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어요. 박 선생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도 저쪽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것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법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귀찮고 지리한 싸움이 될 거예요. 중요한 건 일관성을 유지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거예요. 형사 반장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어요. 결국 강미선 상사는 부대 법무실에도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건이 공론화되고 상대방이 조직폭력배와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군의 명예와도 관련된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군무관은 신중하게 사건을 검토한 후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 선임까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군 내부 징계 절차는 별도로 진행될 것이라는 경고도 있었죠. 보이지 않는 압박감 속에서도 새 여전사는 서로를 의지하며 꿋꿋이 버텨냈어요. 훈련이 없는 저녁 시간에는 함께 모여서 사건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예상되는 반대 신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어요. 정말이지 우리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옳은 일을 하고도 이렇게 시달려야 하다니. 윤서연 하사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서연아, 세상이 항상 정의로운 건 아니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의를 포기할 수는 없어. 우리가 강해야 해. 그래야 저런 쓰레기들이 발붙이지 못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거야. 조은희 중사가 어깨를 다독였어요. 강미선 상사는 말없이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리더로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거든요. 다행히 경찰의 수사는 용문신 놈 측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았어요. 형사 반장을 중심으로 한 수사팀이 끈질기게 용문신 놈의 주변을 파고들었거든요. 과거 전과 기록, 조직폭력배 연루 정황, 그리고 사건 당일의 행적에 대한 추가 증거들이 속속 확보되었어요. 특히 등산객들이 촬영한 영상은
객관적인 증거로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용문신 놈이 먼저 폭언과 위협을 가하고 담배꽁초를 마른 낙엽에 던지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마침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정의감 넘치기로 소문난 젊은 검사 이정민 검사가 담당하게 되었어요. 이 검사는 방대한 수사 기록과 증거 자료를 꼼꼼히 검토한 후 새 여전사의 행동이 명백한 정당방위 및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용문신 놈 측 변호사의 쌍방 폭행 주장을 일축하고 용문신 놈과 마른 놈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산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하기로 결정했죠. 이정민 검사가 직접 강미선 상사에게 전화를 걸어 진행 상황을 알렸어요. 강미선 씨, 안심하세요. 검토 결과 귀하와 동료분들의 행동은 정당했습니다. 곧 정식으로 불기소 결정이 내려질 거예요. 오히려 저들이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검사의 확신에 찬 목소리는 오랜 시간 불안감에 시달렸던 새 여전사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어요. 군 내부 조사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마무리되었어요. 상급자는 외부 기관의 수사 결과와 그녀들의 평소 특수부대원으로서의 투철한 사명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경고 처분으로 사안을 종결지었어요. 비록 가벼운 징계였지만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지킬 수 있게 된 것에 안도했죠. 길고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 재판이라는 가장 큰 산이 남아 있었어요. 드디어 용문신 놈과 마른 놈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리는 날이 왔어요. 법정에는 일찍부터 방청객들과 취재진들로 북적였어요. 새 여전사는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출석했어요. 짙은 정장 차림의 그녀들은 평소 군복과는 또 다른 위엄과 강인함을 풍겼어요. 긴장된 표정이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죠. 피고인석에 앉은 용문신 놈은 초췌한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억울하다는 듯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재판장을 노려봤어요. 마른 놈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고개를 푹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고요. 용문신 놈의 변호인은 재판 시작부터 공격적인 변론을 펼쳤어요. 새 여전사를 과도한 폭력성을 지닌 위험한 인물들로 몰아가려 했고 사건의 발단이 사소한 말다툼이었으며 피고인들이 오히려 피해자라고 간변했어요. 하지만 이정민 검사의 반격은 날카롭고 치밀했어요. 용문신 놈의 과거 전과 기록과 조직폭력배 연루 정황을 조목조목 제시하며 폭력적인 성향을 부각시켰어요. 또한 등산객들이 촬영한 무편집 영상 전체를 증거로 제출해서 사건 당일 용문신 놈의 위협적인 행동과 산불 방화 시도 정황을 명백히 밝혔어요.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법정은 숨을 죽였고 용문신 놈의 변호인은 당황감을 감추지 못했어요. 증인 신문이 시작되자 먼저 강미선 상사가 증인석에 섰어요. 용문신 놈의 변호인이 유도 신문을 던지며 진술의 허점을 찾아내려 애썼어요. 증인은 평소 격투기를 수련했다고 했는데 건장한 남성 2명을 상대로 그렇게까지 과격한 제압이 필요했습니까? 단순한 재질을 넘어선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강미선 상사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당시 피고인들은 단순한 말다툼이 아닌 명백한 물리적 위협을 가해왔습니다. 특히 용문신 피고인은 담배꽁초를 마른 낙엽에 던져 산불을 일으키려 했고 저와 동료들의 생명까지 위협했어요. 저희의 행동은 자신과 다른 등산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정당방위였습니다. 그녀의 진술에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고 오히려 변호인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어요. 다음으로 조은희 중사와 윤서연 하사가 차례로 증언했어요. 마른 놈이 칼을 꺼내 휘두르던 아찔했던 순간과 용문신 놈의 도주 추격 과정을 생생하게 증언했어요. 그녀들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증언은 배심원단과 재판부에게 깊은 신뢰를 주었어요. 재판이 진행될수록 용문신 놈 측은 점점 더 궁지에 몰렸어요. 그들이 내세웠던 목격자는 이정민 검사의 예리한 반대 신문에 허점을 드러내며 위증 혐의까지 받게 될 처지에 놓였어요. 반면 사건 당일 현장에 있었던 다른 등산객들은 용기를 내어 법정에 출석해서 새 여전사에게 유리한 증언을 쏟아냈어요. 한 노년의 등산객은 떨리는 목소리로 저 아가씨들이 아니었으면 우리 같은 노약자들은
정말 큰 봉변을 당했을 거예요. 저들은 영웅이에요, 영웅. 이라고 외쳐서 법정 안에 작은 감동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어요. 수차례의 공판 끝에 마침내 선고 공판일이 다가왔어요. 재판장이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을 읽어내려갔어요. 피고인 용문 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산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2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마른 놈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땅, 땅, 땅. 재판장의 의사봉 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어요. 용문신 놈은 판결에 불복하며 고성을 질렀지만 법정 경위들에 의해 끌려나가며 초라하게 마무리되었어요. 새 여전사는 담담한 표정으로 판결을 지켜봤어요. 길고 힘들었던 싸움이 드디어 끝난 순간이었죠. 법정을 나서는 그녀들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깊은 만족감이 어려 있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며칠이 흘렀어요. 길고 긴 긴장감에서 벗어난 새 여전사는 모처럼 편안한 휴식을 취했어요. 이번 사건은 그녀들에게 단순한 승리 이상의 의미를 가져다 주었어요. 군인으로서의 사명감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정의와 용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값진 경험이었거든요. 세 사람의 우정은 이전보다 훨씬 더 굳건하고 깊어졌어요. 함께 불의에 맞서 싸우고 법정이라는 또 다른 전장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진실을 지켜낸 경험은 그 어떤 고된 훈련보다도 강한 유대감을 형성해 주었어요. 부대 상급자는 공식 석상 대신 조용한 자리에서 세 사람을 따로 불러 격려했어요. 자네들의 용감하고 현명한 대처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고 군의 명예도 지킬 수 있었네. 특히 강미선 상사의 냉철한 판단력과 리더십은 모든 장병들에게 귀감이 될 만해. 자네들은 진정한 특전 용사들이야. 따뜻한 격려와 함께 표창장을 수여했어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는 없었지만 진심이 담긴 인정은 그 어떤 포상보다 값졌어요. 지리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와 당시 도움을 받았던 등산객들로부터 감사 편지와 작은 선물들이 부대로 전달되기도 했어요. 강미선 상사는 아버지의 산불 사고 이후 처음으로 자신이 누군가에게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을 했다는 깊은 보람을 느꼈어요. 일상으로 복귀한 그녀들은 다시 고된 훈련에 매진했어요. 하지만 이전과는 무언가 달라져 있었어요. 훈련에 임하는 눈빛에는 더욱 강한 책임감과 사명감이 서려 있었거든요. 어느 주말 강미선 상사는 혼자 조용히 다시 지리산을 찾았어요. 그날 소란이 있었던 등산로는 언제 그랬냐는 듯 평온했고 푸르른 실록만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어요. 천왕봉 정상에 오른 그녀는 발 아래 펼쳐진 웅장한 산맥을 바라보며 깊은 상념에 잠겼어요. 아버지의 아픔이 서린 곳, 그리고 자신이 또 다른 아픔을 막아낸 곳. 산은 그녀에게 시련이자 극복의 대상이었고 이제는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 그 자체였어요. 그녀는 가슴 깊은 곳에서 여전히 뜨겁게 타오르는 불꽃을 느꼈어요. 그것은 단순한 분노나 투지가 아니었어요.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정의감, 약자를 보호하려는 용기, 그리고 조국과 국민을 향한 헌신이 응축된 결코 꺼지지 않을 성스러운 불꽃이었어요. 문득 부대로부터 긴급 호출 메시지가 수신되었어요. 새로운 임무였어요. 강미선 상사는 지체 없이 하산 준비를 했어요.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지리산의 풍경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고 장엄했어요. 그녀는 그 풍경을 가슴에 새기며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어요. 이 땅의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겠노라고. 며칠 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강미선 상사, 조은희 중사, 윤서연 하사는 완전 군장 차림으로 헬기에서 뛰어내리고 있었어요. 새로운 작전 지역으로 침투하는 중이었죠. 낙하산이 펴지고 밤하늘을 유영하는 동안 그녀들의 눈빛은 결연함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지리산에서의 경험은 그녀들을 더욱 강인한 전사로 성장시켰어요. 그녀들은 알고 있었어요. 세상에는 여전히 불의가 존재하고 그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들은 언제나처럼 기꺼이 그 어둠 속으로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가슴속 불멸의 불꽃을 안고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정말 속 시원한 이야기였죠? 요즘 세상에 이런 용감한 분들이 계신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걸 보여준 멋진 이야기였어요. 제시도 클로드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응답을 반드시 다시 확인해 주세요.